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음지킴이 바지랩 김은영입니다. 마음에도 구조가 있다.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? 여러분 체형들이 저하고도 다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도 본인들의 체형이 굉장히 다르죠. 몸의 구조가 다르다는 뜻이지요. 근데 이렇게 몸의 구조가 다르듯이 여러분 마음도 구조가 다릅니다. 제 마음의 구조, 또 주변 사람들,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각각 조금씩 달라요. 마음의 구조가 다르다는 건 뭐죠? 어떤 상황이나 경험을 해석하는데 다르다는 뜻이에요. 동일한 상황을 경험을 해도 그 마음의 구조에 따라서, 심리 구조에 따라서 상황을 좀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이해하게 됩니다. 그래서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려면 먼저 내 마음의 구조를 좀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되죠. 왜 이렇게 체형에 따라서 몸에 좋은 음식, 건강에 좋은 음식, 뭐 적절한 운동 이게 좀 다르게 적용하듯이요. 마음의 구조도 나는 좀 이런 구조네. 저 사람은 이런 구조네. 이거에 따라서 좀 관리하는 법도 좀 달라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네, 마음의 구조가 다르다는 건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게 바라보는 게 좀 다르다.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다시 말해서 노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좀 노랗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듯이 내 마음의 구조가 좀 요렇게 돼 있으면 세상도 좀 요렇게 보이고 요렇게 돼 있으면 세상도 좀 동그랗게 보이고 뭐 이러는 거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대꾸를 한다고 봅시다. 어떤 아버지는 아들의 말대꾸하는 행동을 쟤 버르장머리가 없어. 쟤 큰일이야. 쟤 더 나가서 나를 무시하는 거야. 라고 해석하는 아버지가 있겠죠. 또 한 아버지는 아유 저 녀석 내가 말하는 거에 위축되지 않고 대답하는 거 보니까 나처럼 주눅 들어 살지는 않겠어. 라고 해석할 수 있죠. 이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그 아버지들의 마음의 구조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갖게 됩니다. 또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를 이렇게 쳐다봤어요. 그러면 여러분 주로 해석 체계를 내부 귀인, 내 안에서 원인을 찾는 걸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뭐가 이상한가? 저 사람 보기에 내가 좀 문제 있어 보이나? 라고 그 사람의 쳐다보는 행동을 해석합니다. 그런데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걸 외부 귀인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날 계속 쳐다봐. 저 사람은 왜 자꾸 사람을 쳐다봐? 저 사람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관찰하나 봐. 라는 그 원인을 좀 밖에서 찾게 되죠. 이것도 마음의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상황입니다. 또 여러분들 회사에서 상사가 지나가면서 뭐뭐신 참 긍정적인 것 같아요. 라고 말을 했을 때 A라는 사람은 내가 일을 그렇게 망쳐놓고도 웃고 다닌다고 비꼬고 있나 봐.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 되게 칭찬받았어. 저 사람이 나 긍정적이라고 인정해 주는구나. 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. 이렇게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다르게 해석하는 거 이게 마음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. 정보가 좀 더 많이 생기면 다시 말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되면 내 해석 체계가 좀 덜 영향을 주고 사실에 가깝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이제 제가 경험한 사건인데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도 저 친구가 왜 저렇게 질문을 하지? 궁금한 게 맞나? 이렇게 생각했지만 동료들도 쟤 뭐야? 쟤 수업을 망치려고 그래? 쟤 잘난 척 하는 거야? 쟤 관종인가 봐.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얘들아, 교수님, 사실은 제가 너무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올해 결심을 하고 이 소심한 성격을 고쳐보려고 용기를 내서 매번 질문을 하고 있어. 그런데 내가 사실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. 라는 정보를 우리한테 줬어요.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질문할 때는 어때요? 저 친구가 또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지 관종이야 어그로를 끌려고 그래 잘난 척 하려고 그래 이러진 않잖아요. 이렇게 정보가 조금 더 생기면 좀 더 사실에 가깝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달라져요. 또 기분이 달라지면 행동까지 달라집니다. 저 사람이 나를 아나 모르나 테스트하려고 계속 질문했어 라고 해석하면 제 기분이 어때요? 나빠지고 그러면 제 행동은 조금 더 차가워지고
냉담해지겠죠.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기분도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면서 행동도 달라지죠. 그런데 그 친구가 사실 부들부들 떨면서 용기를 내갖고 소심함을 고쳐보려고 질문했던 거라는 거를 알게 되면, 그러면 제 기분이 그 친구가 좀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행동적으로도 좀 따뜻하게 격려하는 눈빛을 보낼 수가 있겠죠. 해석하는 거, 마음의 구조는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. 어떤 분은 날 무시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구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. 또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? 라는 마음의 구조가 굉장히 메인으로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차가 지나가다가 내 앞으로 끼어들었어. 그러면 그 무시하는 해석 체계가 주로 있는 분들은 제가 내 차가 작다고 무시한 거예요. 그래서 나도 막 화가 나고 어떻게 해보려고 행동도 이렇게 나타나죠. 그런데 사실 그 차가 어머님이 아버님이 불편하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굉장히 마음이 바쁘게 가고 있구나 라고 해석하면 날 무시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. 또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거야. 요게 메인으로 와 있는 분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만 봐도 날 싫어하는 거야. 날 싫어하면 어쩌지? 저 사람도 날 싫어하는 것 같았어 라고 자꾸 해석하게 되고 그쪽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. 우리가 이런 걸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. 내 해석 체계에 맞는 정보들을 자꾸 테이크하면서 내 생각이 맞다라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. 사실과 상관없이 내 해석 체계에 의해서 내가 그냥 감정도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판단도 하고 행동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성숙한 사람, 성장한 사람들 보면 not knowing이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좀 두기,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해석될지 몰라. 저 사람은 날 왜 쳐다보는 거야? 잘 모르겠네. 저 사람은 왜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거야? 무시하는 걸까? 아니야,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몰라. 이렇게 not knowing 상태로 몇 번을 두게 되면 내 편향대로, 내 해석 체계대로 굳이 해석해서 불필요한 정서 소모를 하지는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. 여러분하고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거 한 가지는, 내 정보가 적을수록, 상황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적을수록 내 해석 체계대로 편향되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 그랬잖아요. 다시 말해서 내가 좀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나 좀 한심해 보이고 이럴 때 친구들의 인스타나 페북을 보면 어때요? 화려해 보이고 걔는 아주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, 그렇죠. 이게 정보가 적을 때,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태로 그런 사실을 올렸는지 잘 모를 때 내 안에 불필요하게 일어나는 정서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사실은 그 인스타에 그 올린 친구가, 화려한 음식 먹는 사진을 올린 친구가 너무 우울해서 또는 너무 괴로워서 사진이라도 한번 화려하게 찍어보자 이렇게 했다는 정보가 여러분한테 생기면 어떨 것 같으세요? 내가 불필요하게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야, 이렇게 우울하게 가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. 이럴 때도 좀 not knowing 상태로 내가 정보가 적으니까 판단하지는 말자, 어떤 해석을 하지는 말자, 이렇게 두시면 마음을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고 지켜서 평안해지시는데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음을 지켜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